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크로거 반독점 소송, 새로운 M&A 가능성 열어줄 듯? 그리고 일론 머스크, 바이든이나 해리스를 암살하려는 사람이 왜 없는지 궁금해하는 게시물 삭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된 크로거와 엘버트슨의 반독점 소송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식료품 체인 크로거가 엘버트슨을 인수하려는 20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둘러싼 법적 싸움인데요.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건의 결과는 식료품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로거와 엘버트슨의 합병이 무산된다면 거대 기업인 아마존이나 코스트코가 새로운 인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시장의 정의입니다. 크로거와 엘버트슨은 자신들이 아마존, 코스트코와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합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FTC는 슈퍼마켓의 정의를 더 좁게 보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은 수만 개의 상품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 장소로 규정되며 코스트코나 아마존과는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FTC는 코스트코와 같은 도매업체는 회원비와 대형 패키지 위주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슈퍼마켓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아마존의 온라인 식료품 사업도 직접적인 경쟁에서 제외되었고 애머잔 프레시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도 아직 규모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크로거와 엘버트슨의 식료품 시장 점유율은 각각 8.9%와 5.5%로 합병이 성사되면 매우 큰 규모의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월르마트는 2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크로거와 엘버트슨이 합병해도 월르마트와의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원이 FTC의 주장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식료품 산업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FTC가 이긴다면 크로거와 엘버트슨의 합병은 무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아마존이나 코스트코 같은 기업이 알버트슨과 같은 슈퍼마켓 체인을 인수할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과거 홀푸즈를 인수했던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식료품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FTC의 좁은 시장 정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할인점 체인인 알디알디와 같은 기업들이 더 공격적으로 식료품 체인을 인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알리는 최근 윈득시 인마이너스 득시와 하베스 슈퍼마켓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소송은 크로거와 엘버트슨의 합병뿐만 아니라 식료품 시장의 구조 자체를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FTC의 승리는 아마존, 코스트코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더 많은 인수를 시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으며 할인점들도 시장을 확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된 일론 머스크의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 이전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암살 관련 언급을 했다가 삭제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가 두 차례나 있었던 상황에서 더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고 일론 머스크가 왜 이런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X에서 왜 아무도 바이든과 카말라를 암살하려고 하지 않는가? 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게시물은 짧은 시간 안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머스크는 게시물을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는 이 글이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했고 정치적 폭력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해명에서 사람들이 맥락을 모르면 텍스트만으로 농담이 전달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발언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단순한 해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폭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머스크의 말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으로 여겨졌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또한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농담으로 다뤄서도 안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위원회를 이끌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정치행동위원회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머스크의 발언이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치적 동기의 폭력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서 정치적 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발언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 그에 따른 논란은 소셜미디어의 책임과 정치적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머스크가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의 발언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긴장 속에서 사회적 리더들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